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앤과 친구들 다이애나, 루비, 제이는 연못에서 시 속의 한 장면을 재현하기로 합니다. 죽은 일레인 역할을 맡은 앤은 검은 숄과 꽃으로 장식된 작은 배에 누워 물결을 따라 떠내려 합니다. 하지만 배의 틈새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앤은 침몰 위기에 처하고 구사일생으로 다리 기둥을 붙잡아 매달리게 됩니다. 마침 근처에서 배를 타던 길버트 블라이드가 나타나 앤을 구해줍니다. 길버트는 배 위에서 앤에게 과거의 실수를 사과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만 자존심 강한 앤은 그의 호의를 차갑게 거절하며 다시는 친구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사건 이후 집으로 돌아온 앤은 마릴라에게 로맨틱한 환상에만 빠져 살았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며 이제는 정말 철이 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엄격한 마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늘 앤을 아끼는 매슈는 앤에게 로맨스를 전부 포기하지는 말고 조금은 남겨두라며 따뜻한 격려를 건네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29장 앤의 인생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 앤은 연인의 길을 지나 뒤편 목초지에서 소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때는 9월의 어느 저녁이었고 숲속의 갈라진 틈과 빈터마다 루비빛 노을이 가득 차올랐다. 길 위로 군데군데 노을빛이 흩뿌려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길은 단풍나무 아래 벌써 꽤 어둑해져 있었고 전나무 아래 공간은 가벼운 와인 같은 맑은 보랏빛 황혼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무 꼭대기에는 바람이 일고 있었는데 저녁 무렵 전나무 숲에서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보다 더 달콤한 음악은 세상에 없다. 소들은 유유히 길을 따라 내려갔고 앤은 몽상에 잠긴 채 그 뒤를 따르며 마미온의 전투 구절을 크게 소리내어 읊조렸다. 이 시 역시 지난 겨울 영어 수업의 일부였고 스테이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통째로 외우게 했던 것인데 앤은 거침없이 흐르는 시 구절과 그 이미지 속에서 부딪히는 창날의 소리를 즐거워하고 있었다. 앤이 다음 구절에 이르렀을 때 고집센 창병들은 여전히 지켜내었네. 그들의 어둡고 뚫을 수 없는 숲을. 그녀는 황홀경에 빠져 눈을 감고 멈춰섰다. 자신이 그 영웅적인 대열의 일원인 것처럼 더 잘 상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앤은 베리신의 들판으로 이어지는 문을 통해 다이애나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다이애나의 표정이 무척이나 중대해 보여서 앤은 전할 소식이 있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다. 하지만 너무 간절한 호기심을 내비치지는 않으려 했다. 다이애나, 오늘 저녁은 꼭 보랏빛 꿈 같지 않니?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쁘게 느껴져. 아침엔 늘 아침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저녁이 오면 저녁이 훨씬 더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멋진 저녁이야. 다이애나가 말했다. 하지만 앤, 정말 엄청난 소식이 있어. 맞춰봐. 3번의 기회를 줄게. 결국 샬럿 길리스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해서 앨런 사모님이 우리더러 장식을 도와달라고 하신 거니? 앤이 외쳤다. 아니야. 샬럿의 약혼자가 반대했대. 아직 아무도 교회에서 결혼한 적이 없어서 꼭 장례식 같을 것 같다는 거야. 정말 너무해. 교회에서 하면 진짜 재밌을 텐데 말이야. 다시 맞춰봐. 제인네 어머니가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로 하셨니? 다이애나는 즐거움에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고개를 저었다.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앤이 절망하며 말했다. 어젯밤 기도회 끝나고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너를 집까지 바래다 준 게 아니라면 말이야. 설마 그랬니? 그럴 리가. 다이애나가 붕괴하며 소리쳤다. 설령 그랬다고 해도 그런 걸 자랑하겠니? 그 끔찍한 애를.
네가 못 맞출 줄 알았어. 오늘 엄마가 조세핀 고모님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고모님이 다음 주 화요일에 너랑 나를 도시로 초대하고 싶대. 거기서 묵으면서 박람회를 같이 보자고 하셔. 자잔. 오, 다이애나. 애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단풍나무에 기대야 할 필요를 느끼며 속삭였다. 그거 정말 진심이니?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가 보내주시지 않을까 봐 걱정돼. 아주머니는 쏘다니는 걸 부추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거야. 지난주에 제인이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열리는 미국민 콘서트에 2인승 마차를 타고 같이 가자고 초대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난 정말 가고 싶었지만 마릴라 아주머니는 나나 제인이나 집에서 공부나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하셨어. 난 정말 비통할 정도로 실망했어. 다이애나. 가슴이 너무 찢어져서 잘 때 기도도 안 하고 자려 했다니까. 하지만 곧 후회하고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지. 내가 좋은 방법을 말해줄게. 다이애나가 말했다. 우리 엄마가 마릴라 아주머니께 부탁하게 하자. 그럼 보내주실 가능성이 더 커질 거야. 만약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난 한 번도 박람회에 가본 적이 없거든. 다른 애들이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몰라. 제인이랑 루비는 벌써 2번이나 다녀왔고 올해도 또 간다잖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해질 때까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할 거야. 애니 단호하게 말했다. 미리 생각했다가 나중에 실망하게 되면 그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거든. 하지만 만약 가게 된다면 그때 맞춰서 내 새 코트가 완성될 거라 정말 다행이야. 마릴라 아주머니는 새 코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어. 아주머니는 낡은 코트로도 겨울 한철은 거뜬히 날 수 있고 새 원피스를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고 하셨지. 원피스는 정말 예뻐. 다이애나 남색인데 아주 유행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졌거든. 마릴라 아주머니는 이제 항상 내 옷을 유행에 맞게 만들어주셔. 아주머니 말씀이 매슈 아저씨가 옷을 만들러 린드 아주머니 댁에 가게 두지 않겠다고 하셨거든. 정말 기뻐. 옷이 유행에 맞으면 착한 사람이 되기가 훨씬 더 쉽거든. 적어도 나한테는 그래. 태생부터 착한 사람들에게는 옷이 그리 큰 상관이 없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매슈 아저씨가 내게 꼭 새 코트가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아주머니가 사랑스러운 푸른색 모직물을 사오셨고 지금 카모디에 있는 진짜 의상실에서 만들고 있어. 토요일 밤이면 다 완성될 텐데 일요일에 새 옷과 모자를 쓰고 교회 복도를 걸어 들어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야. 그런 걸 상상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일까봐 겁이 나거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내 모자는 정말 예뻐. 우리가 카모디에 갔던 날 매슈 아저씨가 사주셨거든. 요즘 한창 유행하는 작은 파란색 벨벳 모자인데 금색 끈과 테슬이 달려있어. 다이애나, 내 새 모자도 정말 우아하고 너한테 잘 어울리더라. 지난 일요일에 내가 교회로 들어오는 걸 보았을 때 네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생각에 내 마음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 그런데 우리가 옷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나쁜 걸까? 마릴라 아주머니는 아주 죄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어. 하지만 옷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잖아. 안 그러니? 마릴라는 애니 도시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베리 씨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로 계획이 잡혔다. 샬럿타운은 3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고 베리 씨는 당일에 갔다가 돌아오길 원했기에 아주 일찍 출발해야만 했다. 하지만 애는 그 모든 과정을 즐거움으로 여겼고 화요일 아침 일출이 채 되기도 전에 일어났다. 창밖을 한번 내다본 것만으로도 애는 오늘 날씨가 맑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는데 유령의 숲 전나무들 뒤편의 동쪽 하늘이 온통 은빛으로 물든 채 구름 한 점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무들 사이의 틈으로 오차드 슬로프의 서쪽 지붕방에 불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이는 다이애나 역시 일어났다는 신호였다. 매슈 아저씨가 불을 지필 무렵 애는 이미 옷을 다 입은 상태였고
마릴라 아주머니가 내려왔을 때는 아침 식사 준비까지 마쳐놓았다. 하지만 정작 엠보니는 너무 흥분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아침 식사 후 멋들어진 새모자와 재킷을 갖춰 입은 애는 서둘러 시냇물을 건너 전나무 숲을 지나 오차드 슬로프로 향했다. 베리 씨와 다이애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곧 길을 떠났다. 길고 먼 여정이었지만 앤과 다이애나는 매 순간을 즐겼다. 걷어들인 추수 들판 위로 기어오르는 이른 아침에 붉은 햇살을 받으며 촉촉이 젖은 길 위를 달각거리며 달리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공기는 신선하고 상쾌했으며 연기 같은 푸르스름한 안개가 골짜기마다 휘감겨 흐르다 언덕 너머로 떠올랐다. 빼로 기른 단풍나무들이 진홍빛 깃발을 내걸기 시작한 숲을 지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다리를 건너 강을 가로질렀는데 그럴 때면 애는 예전에 그 절반은 즐거운 공포에 몸을 움츠리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항구 해안을 따라 굽이지면 할시의 빛바랜 잿빛 어부 오두막들이 옹기종기 모인 곳을 지나기도 했으며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 굽이치는 고원이나 안개 낀 푸른 하늘이 멀리까지 펼쳐진 광경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이야기 나눌 흥미로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해 비치우드를 찾아냈을 때는 거의 정오가 다 된 시간이었다. 그곳은 꽤 멋진 오래된 저택이었는데 거리에서 뒤편으로 물러나 초록색 느릅나무와 가지를 뻗은 너도 밤나무들의 은둔지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베리 할머니는 날카로운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드디어 나를 보러 왔구나. 이엔 소녀야. 할머니가 말했다. 맙소사, 얘야. 정말 많이 컸구나. 나보다도 키가 더 크네. 정말이지.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보기 좋아졌구나. 하지만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게다. 정말 몰랐어요. 앤이 화난 얼굴로 말했다. 예전만큼 죽은 개가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서 감사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했지만 정말이지 그 외에 다른 발전이 있을 거라곤 감히 희망하지도 못했거든요. 베리 할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베리 할머니의 집은 앤이 나중에 마릴라에게 말했듯이 엄청난 화려함으로 꾸며져 있었다. 두 시골 소녀는 베리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살피러 간 사이 남겨진 거실에 그 찬란함에 다소 기가 죽었다. 꼭 궁전 같지 않니? 다이애나가 속삭였다. 난 한 번도 조세핀 고모님 댁에 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웅장할 줄은 몰랐어. 줄리아 벨이 이걸 꼭 봤으면 좋겠어. 자기네 집 거실 가지고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더니 말이야. 벨벳 카펫에 앤이 호화로움을 만끽하며 한숨 섞인 감탄을 내뱉었다. 그리고 실크 커튼이라니. 다이애나, 난 이런 것들을 꿈꿔왔어. 하지만 있잖아. 막상 겪어보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이 방에는 물건이 너무 많고 하나같이 다 화려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거든. 가난할 때 가질 수 있는 위안이 바로 그거야. 상상해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 말이지. 도시에서의 체류는 앤과 다이애나가 그 후로도 수년간 날짜를 꼽으며 기억할 만한 일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수요일에 베리 할머니는 아이들을 박람회장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냈다. 정말 멋졌어요. 앤인 나중에 마릴라에게 들려주었다. 그렇게 흥미로운 광경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부문이 가장 재미있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 말이랑 꽃, 그리고 수공예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조시 파이가 뜨개 레이스로 1등 상을 탔는데 조시가 상을 받아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기뻐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 기뻤는데 제가 조시의 성공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마릴라 아주머니? 하먼 앤드루스 아저씨는 그라벤스타인 사과로 2등상을 받았고 벨 아저씨는 돼지로 1등 상을 탔어요. 다이애나는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돼지로 상을 받는 건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다는데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는 아시겠어요? 다이애나는 앞으로 벨 아저씨가 아주 엄숙하게 기도하실 때마다 그 돼지가 생각날 것 같대요. 클라라 루이즈 맥퍼스는 그림으로 상을 받았고 린드 아주머니는 수제 버터랑 치즈로 1등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벌리 사람들이 꽤 활약한 셈이죠. 안 그래요? 그날 린드 아주머니도 거기 계셨는데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머니의 익숙한 얼굴을 보니까 제가 아주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마릴라 아주머니, 사람이 수천 명이나 있었어요. 그걸 보니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느껴져서 무서울 정도였죠. 그리고 베리 할머니는 경마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특별 관람석으로 데려가셨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안 가겠다고 하셨죠. 경마는 가증스러운 일이고 아주머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지 않는 것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워낙 많아서 린드 아주머니가 안 계신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전 경마장에 너무 자주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경마가 정말 대단히 매혹적이었거든요. 다이애나는 너무 흥분해서 저 빨간 말이 이길 거라며 저한테 10센트 내기를 하자고까지 했어요. 전 그 말이 이길 것 같지 않았지만 내기는 거절했어요. 앨런 사모님께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내기를 했다는 말은 차마 드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 사모님께 차마 말할 수 없는 행동은 언제나 잘못된 일이에요. 목사님 사모님과 친구가 된다는 건 제2의 양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내기를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빨간 말이 진짜로 이겼거든요. 내기를 했다면 10센트를 잃었을 거예요. 그러니 덕을 베푸는 것이 그 자체로 보상이 된 셈이죠.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도 봤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도 풍선을 타고 올라가 보고 싶어요. 정말 자릿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세를 파는 사람도 봤어요. 10센트를 내면 작은 새가 운세 종이를 골라주는 거예요. 베리 할머니가 다이애나와 저에게 10센트씩 주셔서 운세를 봤죠. 제 운세는 제가 아주 부유하고 피부가 겉무스름한 남자와 결혼해서 바다를 건너가 살게 될 거래요. 그 후로 지나가는 피부 검은 남자들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을 찾아보기에 지금은 너무 이른 때라고 생각하지만요. 오,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너무 피곤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다니까요. 베리 할머니는 약속대로 우리를 손님용 방에서 자게 해주셨어요. 정말 우아한 방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하지만 왠지 손님용 방에서 자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의 가장 슬픈 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했고요. 어린 시절 그토록 권했던 것들이 막상 가지게 되었을 때는 생각만큼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에요. 목요일에 소녀들은 공원에서 드라이브를 즐겼고 저녁에는 베리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유명한 프리마돈나가 노래하는 음악 아카데미의 콘서트에 갔다. 앤에게 그날 저녁은 기쁨으로 가득한 눈부신 환상이었다. 오, 마릴라 아주머니,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 흥분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으니 대충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전 그저 황홀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셀리치키 부인은 정말 아름다웠고 하얀 세틴 드레스에 다이아몬드를 걸치고 있었죠. 하지만 부인이 노래를 시작하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설명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별들을 올려다볼 때 느끼는 바로 그런 기분이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건 정말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공연이 끝났을 때 너무 아쉬워서 베리 할머니께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길 건너 식당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죠. 그건 너무나 세속적인 말처럼 들렸지만 놀랍게도 그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밤 11시에 거기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자니 정말 근사하고도 방종한 기분이 들었죠. 다이애나는 자기가 도시 생활을 위해 태어난 것 같대요. 베리 할머니는 제 의견을 물으셨지만 전 제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운 뒤에 곰곰이 생각했죠. 잠자리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니까요. 그리고 마릴라 아주머니, 전 제가 도시 생활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밤 11시에 번화한 식당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멋진 일이지만, 일상적으로는 밤 11시에 동쪽 지붕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편이 더 좋아요. 비록 잠들어 있을지라도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고 시냇물 너머 전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베리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무리 엄숙한 말을 해도 제가 하는 말이면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마릴라 아주머니, 전 제가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서 그게 좀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정말 대접을 잘해주시는 분이었고 우리를 여왕처럼 극진히 대해주셨어요. 금요일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고 베리 씨가 아이들을 데리러 도시로 왔다. 자, 너희들 즐거운 시간 보냈길 바란다. 베리 할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씀하셨다. 정말 그랬어요. 다이애나가 대답했다. 너도 그렇니? 앤 소녀야. 매 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앤은 충동적으로 노부인의 목을 껴안고 주름진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다이애나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행동이었기에 앤의 거침없는 태도에 다이애나는 내심 당황했다. 하지만 베리 할머니는 기분이 좋으셨고 베란다에 서서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셨다.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며 커다란 저택으로 돌아가셨다. 싱그러운 어린 생명들이 없으니 집안이 무척 쓸쓸하게 느껴졌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베리 할머니는 다소 이기적인 분이었고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그다지 아껴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신을 즐겁게 해줄 때만 그 가치를 인정했다. 애는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었고 덕분에 노부인의 총애를 듬뿍 받았다. 하지만 베리 할머니는 이제 앤의 기발한 말투보다는 그녀의 싱그러운 열정과 투명한 감정들, 사람의 마음을 끄는 작은 행동들, 그리고 눈매와 입가에 서린 다정함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릴라 커스버트가 고아원에서 여자애를 입양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노망이라도 안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다. 하지만 결국 그리 큰 실수를 한 건 아니었군. 만약 내 집에 앤 같은 아이가 늘 함께 있다면 나도 더 선량하고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앤과 다이애나는 돌아오는 길도 올 때만큼이나 즐거웠다. 아니, 길 끝에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분 좋은 의식 덕분에 사실은 더 즐거웠다. 화이트 샌즈를 지나 해안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저 멀리 이벌리의 언덕들이 황금빛 하늘을 배경으로 어둡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뒤편으로는 바다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바다는 달빛 아래 온통 눈부시고 거룩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부비진 길을 따라 펼쳐진 작은 맘마다 일렁이는 물결이 경이로운 장관을 이루었다. 파도는 발밑에 바위 위로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강하고 신선한 공기 속에는 바다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애니 숨쉬듯 다지기 말했다. 시냇물 위에 통나무 다리를 건널 때 그린 게이블즈의 주방 불빛이 다정하게 깜빡이며 그녀의 귀가를 반겨주었다. 열린 문틈으로는 화롯불이 타오르며 쌀쌀한 가을밤을 가로질러 따스한 붉은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애는 즐겁게 언덕을 뛰어 올라가 주방으로 들어갔고 그곳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그래, 돌아왔니? 마릴라가 뜨개질감을 접으며 말했다. 네. 그리고 돌아오니까 정말 좋네요. 애니 기쁘게 말했다. 시계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것에 입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구운 닭요리라니요. 설마 저를 위해 이걸 요리하신 건 아니죠? 그래, 내가 했다. 마릴라가 말했다. 헌기를 달려왔으니 배가 고플 테고 정말 입맛 도는 음식이 필요할 것 같더구나. 어서 가서 옷을 벗으렴. 매슈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저녁을 먹자꾸나. 나도 내가 돌아오니 좋다는 말을 해야겠네. 내가 없으니 여기가 무서울 정도로 쓸쓸하더구나. 내 평생 이 나흘보다 더 긴 시간은 없었단다. 저녁 식사 후 내는 매슈와 마릴라 사이에 화롯가에 앉아 두 사람에게 방문 기간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괜히 행복하게 결말을 맺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중 최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애는 다이애나와 함께 베리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고 박람회까지 갔었죠. 그리고는 마릴라와 매슈에게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된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중 최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저 역시 지친 여행 끝에서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편하긴 하지 않은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